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4차 접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접종, 3차, 4차, 5차, 뭐 이렇게 언제까지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TV 프로그램에서 풍자한 뭐 그런 뭐 것도 봤었고, 많은 분들께서도 3차 접종 뒤에 4차 접종이 꼭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병관리청에서 어저께 4차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그 근거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 자료를 먼저 참고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현재 4차 접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한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4차 접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질병관리청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3차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시기가 작년 10월 달인데, 그때랑 비교해 봤을 때 현재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가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델타랑 비교했을 때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나 사망률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에 있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위중증도와 사망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자료는 위에가 이제 위중증 비율이고 밑에가 이제 사망 위험도인데, 보시면 요양병원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중증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이 면역 저하자, 그 다음으로 75세 이상, 그 다음에 60세에서 74세, 마지막으로 18에서 59세가 가장 돌파 감염, 즉 코로나를 2차 접종까지 예방 접종까지 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것들에 의해서 감염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위중증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특히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면역 저하자 환자들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사망 위험도 같은 경우도 2차 접종을 다 했고 심지어 부스터샷까지 했을지라도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면역 저하자, 그 다음에 75세 이상, 그 다음에 뭐 18세에서 75세 이상, 이 집단은 뭐 거의 다 비슷비슷했어요. 하지만 75세 이상이 가장 높기는 했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3차 접종을 하더라도 이 돌파 감염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특히나 면역 저하자나 아니면 뭐 요양원에 계시는 그런 분들은 여전히 오미크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진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실험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 중화 항체 값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델타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영국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도 일단은 3개월까지는 어떻게 부스터샷의 효과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3개월 이후부터는 이 효과가 무려 20%까지 쭉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차 접종 이후에도 어떤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4차 접종에 대한 접종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4차 접종은 모든 사람이 다 맞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 데이터, 여기 보시면 면역 저하자나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그분들이 특히나 이제 돌파 감염이 된 경우에 위중증도나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한정에서 우선 4차 접종을 시행하겠다라고 질병관리청에서 밝혔고요. 한 대상은 면역 저하자 130만 명,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50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역 저하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면역 저하자는 뭐 제가 뭐 자가면역 질환에 걸렸다고 해서 다 면역 저하자는 아닌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종양이나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혹은 장기 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나서 2년 이내이거나 2년 경과한 후에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복용하고 있어야 돼요. 면역 억제제를. 그러면서 뭐 이런 디조지 증후군이나 뭐 항체 결핍된 사람들이나 HIV 환자인데, 특히나 CD4 셀 카운트가 200 미만인 환자들, 그리고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굉장히 뭐 저용량이 아니라 고용량 드시고 있는 분들, 그리고 기타 뭐 이 조건은 들지 않지만
의사들이 판단했을 때 면역 저하자일 가능성이 있어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집단에 한해서는 4차 접종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저하자, 특히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를 통해 면역 저하자에게 부스터샷, 그러니까 3차 이후에 한 차례 더 투여를 함으로써 이분들의 중증 사망을 예방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3차 접종 완료하고 나서 4개월 뒤가 이제 원칙입니다. 뭐 나라들마다 5개월, 뭐 6개월 이렇게 제각각인데 우리나라 일단 4개월로 잡았고, 뭐 개별적인 사유에 의해서 뭐 입원하고 치료하는 문제나 혹은 해외로 출국해야 되는 문제들 때문에 좀 빨리 맞아야 되는 경우는 3개월까지 좀 앞당길 수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접종 방법은 일단 3차 접종 때 본인이 이제 면역 저하자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만약에 접종을 하셨다면 그냥 여기 SNS에 들어가셔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해서 예약 일정을 잡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면역 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으셨던 3차 접종 때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제 따로 의사소견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접종 기관에다가 제출을 하셔야 고위험군에 해당, 즉 면역 저하자에 해당해서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은 2월 14일 어저께부터 이제 접종을 당일 접종에 한해서 잔여 백신에 한해서 이제 시행을 했고요. 사전 예약을 이제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2월 28일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요양원에 계시는 입소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 역시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사망률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높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18세 이상의 환자분들 중에 3차 접종까지 끝나신 분들 50만 명이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칙은 4개월인데 어떤 뭐 개별적인 사유나 혹은 집단 감염 발생의 우려가 높게 나타날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3개월로 앞당겨서 접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종 방법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자체 접종이 가능하고요. 요양시설은 따로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나 아니면 시설에 있는 계약되어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가셔서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이 접종할 때 어떤 백신으로 투여받느냐라고 했을 때는 4차 접종은 뭐 노바백스, 뭐 아스트라 이런 거 말고 mRNA 백신으로만 투여가 가능하고 모더나, 화이자 뭐 둘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는데 뭐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2월 14일 어저께부터 이제 접종이 시행 가능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이 중증 사망을 최소화한, 그러니까 특정 고위험군이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하는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선택적으로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위험군이신 분들의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4차 접종을 찬성하는 집단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집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접종의 굉장히 선두주자인데 3차 접종도 선두했고 4차도 이제 선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면역 저하자에 한정해서 4차 접종을 이끌었고 그 이후에 이제 확산이 계속되다 보니까 60세 이상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은 1월 2일부터 다 4차 접종을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부스터샷까지 한 비율이 무려 60세 이상에서는 90%나 되고 전체 접종률도 80%나 되는데 이 나라에서는 그만큼 접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4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란셋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해서는 이스라엘의 뭐 연구 결과 데이터가 뭐 나와야 조금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뭐 판단하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그런 논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국가,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헝가리, 칠레, 싱가포르 이런 나라에서 현재 4차 접종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나라는 면역 저하자가 아니더라도 뭐 특정 연령층에 한해서, 그리고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금 현재 4차 접종을 추진 중에 있고 칠레 같은 경우는 현재 접종률도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55세 이상에서는 다 4차 접종을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은 지금 현재 면역 저하자에 한정해서 4차 접종을 맞을 걸 권고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5개월 간격을 두고 독일은 3개월 간격을 두고 4차 접종을 하되
의료진 같은 경우는 부스터 시험 맞고 6개월 이후에 4차 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4차 접종이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회의적으로 이제 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나라가 덴마크, 이탈리아가 대표적이고, 이 나라들은 이렇게 2차 접종률과 부스터샷 접종률이 나쁘지 않고 준수하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고 효과와 안전성을 증명할 방법이 아직 없다. 이스라엘조차도 현재 4차 접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한 지가 한 달도 안 됐다. 한 달이 약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식약의약품청과 WHO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직 4차 접종을 권고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단은 뭐 여러 전문가들마다 좀 다른데, 이제 고대 구로병원 이제 김우주 교수님께서는 일반 국민에게 4차 접종하는 건 무리가 있고, 고위험군에서는 이제 한정지어서 하는 것은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이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님께서도 WHO에서는 아직 회의적이고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조금은 좀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는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고 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 정기석 교수님이시라고 예전 질병관리청장이셨는데, 이분도 아직 4차 접종을 일반인에게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그 이유가 오미크론 자체가 중증도가 높지도 않고, 그리고 항체가 뭐 중항체가 형성이 많이 안 되고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항체가 뭐 면역력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세포성 면역으로도 면역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뭐 3차 접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면역저하자 고위험군조차도 4차 접종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불충분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시면 비형 간염도 3번만 접종하고 또 홍역, HPV 이런 것들도 다 3차까지는 접종하지만 4차까지 접종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리고 3차까지 접종해도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4차, 5차, 6차까지 하는 경우는 저희가 임상에서 그렇게 흔하진 않고, 그 부분도 되게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4차 접종은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반대 측에서 제시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염병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저희 짧은 식견으로 이렇게 그냥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그런 한 의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 4차 접종을 시행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래도 저는 이제 고위험군, 아까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고위험군 환자들, 특히나 면역저하자, 그다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이 아무리 이제 중증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 감염이 됐을 경우에서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이 예방하는 효과가 일반인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4차 접종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